안녕하세요. 오늘은 5월에 심지 않으면 추석 때 반드시 후회할 텃밭작물 9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석일이 9월 25일이고 그 전일인 9월 24일부터 그리고 일요일인 9월 27일까지 연휴가 이어지는데요. 1년 중 농작물 가격이 가장 비싼 시기가 바로 이때쯤이기 때문에 텃밭을 가꾸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비싸게 농작물을 구입해서 차례상을 차리거나 또는 가족맞이를 할 이유가 전혀 없는데요. 그래서 작년부터 꾸준하게 월별로 소개해드리는 작물을 심어 재배하게 되면 추석 때 딱 맞춰서 마트에서 이와 같은 농작물 구입할 필요 없이 수확지나 할 수 있는 작물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5월달에 심을 수 있는 수많은 텃밭 작물 중에서도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딱 맞춰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작물들을 선별해서 소개해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늦어도 언제까지 심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표까지 작성해서 설명드려 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비싸게 농작물 구입하는 일 없이 직접 재배한 농작물을 가지고선 각종 요리와 선물용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송편소를 만드는데 빠질 수 없는 동부인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 어렸을 때는 이 동부소보다는 참깨와 흑설탕을 섞은 깨 고물을 더 좋아하곤 했거든요. 그렇지만 점점 나이가 들수록 건강을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담백한 맛을 더 찾다 보니까 이 동부소를 더 찾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경우에도 잊지 않고 5월달에 꼭 씨앗으로 파종하는 작물이 바로 이 동부이거든요. 그리고 이와 같이 5월달에 씨앗으로 파종해야지만이 추석 기간 동안에 마트에서 동부 구입할 일 없이 직접 재배한 동부를 가지고선 송편소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올해 추석일 기준으로 했을 때 동부 씨앗 파종을 언제까지는 꼭 해야지만이 직접 재배한 동부를 가지고선 송편소를 만들 수 있는지 표를 가지고선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직접 동부를 재배하는 경우에는 말린 동부만 수확해서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요. 마르지 않은 신선한 풋 동부를 맛볼 수가 있고 그리고 풋 동부보다도 더 어린 동부 같은 경우에는 꼬투리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석 기간에 맞춰가지고 매번 이와 같이 말린 동부만 수확해 드셨다면 이와 같이 풋 동부라든지 아니면 동부 꼬투리까지도 수확해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추석 기간 동안에 송편소로 활용하거나 또는 저장용으로 활용하는 경우라면 재배 기한이 100일에서 110일까지는 소요되기 때문에 씨앗으로 파종하는 경우라면 늦어도 5월 하순에서 6월 초까지는 심어 주셔야 되고요. 물론 저장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5월 하순이나 6월 초가 아니라 그 전에 씨앗 파종해도 크게 문제되지 않으니까요. 5월 중에만 씨앗 파종하게 되면 추석 기간 동안에 딱 맞춰서 수확하는 것은 물론이고 저장해 두었다가 송편소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직접 텃밭에서 이 동부를 재배하는 분들만 느낄 수 있는 신선한 풋 동부인데요. 저장용 동부보다는 재배 기간이 더 짧아서 80일에서 90일 정도만 되면 이 풋 동부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는데 나는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이 풋 동부를 지인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면 5월달에 심기보다는 이와 같이 6월 중순에서 6월 하순 정도의 씨앗으로 파종하게 되면 송편소로는 활용할 수 없지만 어디서도 구입해 먹을 수 없는 풋 동부를 활용해서 밥을 지어서 지인분들께 대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부 꼬투리까지 먹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와 같이 어린 동부를 수확해 먹는 경우라면 재배 기간이 더 짧아져서 70일에서 80일차 정도에 수확해 드시면 되는데 이와 같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린 꼬투리를 수확해서 드실 목적이라면 6월 말에서 7월 초쯤에 씨앗으로 파종해 주시면 되는데 사실 이와 같이 풋 동부라든지 꼬투리째 먹는 동부 같은 경우에는 말린 동부, 그러니까 송편소를 만들거나 또는 저장용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실용성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5월달 안으로 이 동부 씨앗을 파종하셔가지고 추석 기한에 딱 맞추셔가지고 송편소나 저장용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고구마인데요. 5월달에 가장 인기 있는 작물 하게 되면 이 고구마일 것 같은데요. 사실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수확 직후 먹는 것이 아니라 2주 이상 숙성 후에 먹는 작물이기 때문에 5월달 언제 심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워낙 추위에 약한 작물이다 보니까 제가 종종 5월 초입에 심기보다는 조금 늦은 5월 말이나 또는 6월달 심는 것을 추천드리곤 하거든요. 그렇지만 추석 기간 동안에 수확해 먹을 계획이라면 너무 늦게 심게 되면 이 고구마를 텃밭에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마트에서 비싸게 고구마를 구입해서 먹어야 되니까요. 5월 잊지 않고 이 고구마를 꼭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동부와 마찬가지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고구마를 언제까지 심어야지만이 마트에서 구입하는 일 없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딱 맞춰서 수확할 수 있는지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동부하고는 달리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수확 직후 먹는 작물이 아니라 최소 2주 정도는 숙성 후에 먹어야 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 점까지 고려하셔가지고 고구마 순 심는 일정을 잡아주셔야 되는데요. 올해 추석일 기준으로 했을 때 9월 25일쯤에 수확하기 위해서는 후수까지 고려하셔가지고 9월 11일경까지는 고구마 수확을 마무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 점을 고려하고 고구마의 품종은 크게 꿀고구마와 밤고구마 그리고 호박고구마가 있는데 텃밭에 가장 많이 심는 꿀고구마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배기한이 110일에서 120일 정도 되기 때문에 늦어도 5월 24일까지는 꿀고구마 모종을 심으셔야지만이 추석일은 물론이고 후숙기간까지 고려해서 수확기간에 딱 맞춰서 수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밤고구마나 호박고구마는 어떨까요? 밤고구마는 꿀고구마보다 재배기간이 더 짧은데요. 100일에서 120일 정도면 수확기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 고려해서 좀 늦게 심기가 가능하고요. 이와 반대로 호박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꿀고구마보다도 재배기간이 더 길어서 130일 이상의 재배기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보다 10일 정도는 더 빨리 이 호박고구마 모종을 심어주셔야지만이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가지고 후숙된 고구마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작물은 하늘마인데요.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작물이지만 일반적인 마가 줄기에서 달린다고 보시면 되고 이 하늘마 같은 경우에는 최종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는 마만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간중간 어린 윗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추석 연휴에 맞춰가지고 이 하늘마와 하늘마 잎을 수확해 드시면 됩니다. 조금 생소할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지인분들께 맛보게 해드리면 특별한 경험이 될 수가 있고요. 하늘마 또한도 동부와 고구마와 마찬가지로 올해 기준으로 했을 때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맞춰서 수확하기 위해서는 5월 이때까지는 꼭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되는데 5월에 심는 다른 작물보다는 재배기간이 조금 더 길어서 120일에서 130일 정도는 키워야지만이 이 하늘마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한다면 5월 10일에서 늦어도 5월 15일까지는 이 하늘마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셔야 되고요. 혹시라도 이 기간에 맞춰서 심지 못했다면 5월 말까지도 물론 심을 수 있는데 이와 같이 조금 늦게 심게 되면 큼직한 하늘마는 수확하기 조금 어렵고 대신 하늘마 잎은 충분히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잎과 열매까지 모두 수확해 먹을 계획이라면 5월 중순까지는 이 하늘마 모종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땅콩인데요. 사실 땅콩은 4월을 대표하는 텃밭 작물이다 보니까 벌써 많은 텃밭에 심어주셨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혹시라도 아직까지 이 땅콩 씨앗을 파종하지 않으셨다면 올해 추석을 위해서라도 꼭 한번 이 땅콩을 재배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표를 보면서 설명드려보면 땅콩은 크게 두 가지 종류로 수확해서 드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우리가 흔하게 먹는 볶음용, 그러니까 저장용 땅콩을 수확하는 시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마트에서는 구입해 먹기조차 어려운 피땅콩을 수확하는 시기가 따로 있는데 이 피땅콩은 볶아 먹는 것이 아니라 보통 쪄 먹는 용도로 활용하기 때문에 건강을 챙기시는 분들의 경우라면 완숙된 땅콩만 수확해 드시기보다는 이 피땅콩, 그러니까 쪄먹는 땅콩을 꼭 한번 수확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저장용, 그러니까 볶음용 땅콩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확해 먹기 위해서는 씨앗 파종의 경우에는 늦어도 5월 10일까지는 직파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모종으로 심는 경우라면 좀 더 늦게 심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5월 말까지 심으셔도 충분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맞춰서 이 완숙된 땅콩을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5월 다른 작물 수확한 자리가 그대로 남아있다면 이 땅콩을 꼭 한번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쪄먹는 용도, 그러니까 피땅콩인데요. 올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완숙된 땅콩이 아니라 이와 같이 땅콩을 직접 재배하지 않는 이상 맛볼 수 없는 피땅콩을 시청분들께 대접하고자 한다면 씨앗 파종의 경우라면 늦어도 5월 25일까지는 씨앗으로 직파해 주셔야지만이 조금은 완숙되지 않은 그러니까 피땅콩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종으로 심는 경우라면 이보다 더 늦은 6월 15일까지 심으셔도 충분하게 이 피땅콩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확해서 맛볼 수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올해는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맞춰서 완숙 땅콩, 그러니까 볶음 땅콩은 수확해 먹지 못한다 하더라도 추석 기간 동안에 특별한 선물이 될 수 있는 쪄먹는 용도의 피땅콩을 수확해 먹을 목적이라면
다른 해와고는 달리 좀 늦게 심기를 도전해보는 것도 큰 경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피 땅콩보다도 더 특별한 스테비아인데요. 설탕보다도 200에서 300배 정도 더 강한 단맛을 내매도 불구하고 설탕과는 달리 인슐린 수치 영향을 주지 않고 혈당 수치가 제로인 것이 특징인데요. 그래서 당뇨가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분들도 안심하고 단맛을 즐길 수 있는 유일한 식품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식물을 텃밭에서 심어 재배할 수 있단 말이야. 조금은 의아하고 한 번도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그렇지만 스테비아 병충해가 거의 없는 것은 물론이고 더위에도 매우 강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이와 같이 5월달에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설이 내릴 때까지 꾸준하게 이 스테비아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우선 모종으로 5월 중순쯤에 심었다면 1차적으로 6월 하순에서 7월 초쯤에 키가 20에서 30cm 정도 자라 있을 텐데 윗부분을 잘라서 수확해 드시면 되고 이후부터는 겨순을 받아서 지속적으로 설이 내릴 때까지 수확해 드실 수가 있는데 그 단맛이 가장 풍부할 때가 바로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중순에서 9월 말 정도가 되기 때문에 더욱더 이와 같이 5월 달에 심어서 추석 기간에 딱 맞춰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작물로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수확을 마무리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겨순을 받아서 설이 내릴 때까지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요. 병충해도 없고 재배 기한도 긴 이 스테비아 꼭 한번 텃밭에 심어 보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이와 같이 단맛이 강한 스테비아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어떤 요리에 활용할 수 있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면 명절 기간 동안에 고기 요리 정말 많이 해 드시죠. 갈비찜이라든지 불고기를 하실 때 양념에 설탕 대신에 이 스테비아 생잎을 몇 장 넣어서 활용하게 되면 고기의 잡내도 잡아주고 설탕과는 차원이 다른 색다른 단맛을 느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식혜나 수정과에 설탕 대신에 이 스테비아 가루를 활용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스테비아 겉절이나 김치 그리고 허브차처럼 스테비아 차로도 즐길 수 있으니까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참깨인데요. 참깨는 수확 직후에 먹는 것이 아니라 참깨를 베고 일정 기간 햇볕에 말리는 것은 물론이고 이것을 털고 그리고 잘 씻어서 다시 말리기를 반복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참깨 씨앗 파종 시기가 5월달은 물론이고 6월달에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추석 기간에 딱 맞춰서 직접 수확한 참깨를 가지고선 참기름을 짜거나 또는 참깨 자체를 이용해서 송편소로 활용할 계획이라면 늦어도 5월 말까지는 씨앗으로 꼭 파종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께서 참깨 하면은 들깨하고는 달리 잎 자체를 수확해 먹지 못하고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참깨만을 수확해서 참기름을 짜는 것을 목적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텃밭에는 심지 못하는 작물로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참기름을 짤 목적이 아니라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송편소로 이용할 계획이라면 텃밭 규모와 상관없이 이 참깨 씨앗을 5월달에 파종해 주시면 되는데요. 말 그대로 참기름을 포기하고 통참깨만을 수확할 목적이라면 텃밭 규모 상관없이 어디든 심어 재배할 수 있으니까 매년 추석 기간 동안에 참깨와 흑설탕을 이용해서 송편소를 만드셨다면 올해는 직접 재배한 참깨를 가지고선 가족과 함께 송편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당귀인데요. 당귀는 스테비아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5월달에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게 되면 추석 기간에 맞춰가지고 한 차례만 수확하고 마는 그런 작물이 아니거든요. 추석 때까지 지속적으로 잎을 수확해 먹는 것은 물론이고 설이 내리기 직전까지 당긴 잎을 수확해 드실 수가 있고요. 다연생 작물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5월달에 심어서 추석은 물론이고 이듬해 봄인 설에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작물입니다. 그렇지만 텃밭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당귀는 사실 여러 해살이 작물임에도 불구하고 3년 이상 한 장소에서 키우기 정말 어렵거든요. 보통 월동을 한 차례 하게 되면 꽃대가 빠르게 올라와서 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태반이기 때문에 저희 경우에도 2년 이상 텃밭에서 이 당귀를 재배해 본 경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대한 꽃대를 빨리 잘라주고 조금은 그늘진 곳에 이 당귀를 심어주게 되면 조금 더 재배 기간을 연장시킬 수도 있으니까 이 점 고려하셔가지고 텃밭 중앙이 아니라 텃밭 가장자리에 심어주시면 되고 여름을 지나고 추석 연휴 때쯤이 되게 되면 꽃대가 올라오고 잎도 조금은 억세질 수 있지만 하단 잎을 선별해서 수확하게 되면 추석 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이 당긴 잎을 수확해 먹을 수 있으니까 5월달 잊지 않고 이 당귀 모종을 심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작물은 가지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 가지를 이른 봄에 심고 장마 전후로 해가지고
수확을 마무리하고 뽑아버리는 경우를 정말 많이 보는데요. 그렇지만 가지도 스테비아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5월달 언제든 모종으로 심어주게 되면 설이 내릴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 가지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봄에 수확하는 가지보다도 이와 같이 어느 정도의 찬바람을 맞은 가지가 더 영양가도 풍부하고 맛의 깊이도 더해지기 때문에 사실 봄 작물이라기보다는 가을 작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5월달에 가지 모종을 심어주게 되면 1년 중 가장 영양가 풍부하고 맛있는 가지를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딱 맞춰서 수확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아직까지도 이 가지 모종을 텃밭에 심지 않으셨다면 너무 많이 심을 필요도 없이 한 가족을 위한 가지 재배라면 3주 이하의 가지만 심는다 하더라도 가을에 접어들면서 더 많은 꽃을 피우고 더 많은 가지를 달리기 때문에 무리해서 5월달에 가지 모종을 텃밭에 많이 심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다음 작물은 강낭콩인데요. 텃밭에 심을 수 있는 수많은 콩과 작물 중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콩 하게 되면 이 강낭콩 아닐까 싶은데요. 강낭콩 또한도 빠르면 4월 중순 이후부터도 충분히 심을 수가 있지만 아직까지도 이 강낭콩을 심지 못했다면 5월달에도 충분히 씨앗이나 모종 심기가 가능하니까요. 5월달 다른 작물 수확 자리에다가 잊지 않고 이 강낭콩을 심어주게 되면 어김없이 9월 말쯤, 그러니까 올해 추석 연휴 기간쯤에 이 강낭콩을 수확해 드실 수 있으니까 잊지 않고 이 강낭콩을 심으셔가지고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비싸게 강낭콩 구입하는 일 없이 직접 재배한 강낭콩을 수확해서 다양한 요리에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5월달에 심지 않으면 추석 때 반드시 후회하게 될 대박작물 9가지를 선별해서 소개해 드렸는데요. 영상 서두에 설명드렸던 동부나 땅콩, 하늘마, 그리고 고구마나 스테비아처럼 올해 추석 연휴 기간을 고려했을 때 심는 시기를 표로 정리한 것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화면에 다 담기 어려워서 압축한 표인데 원본 파일이 궁금하시다면 더보기란에 제가 새롭게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있는데 이곳에 상세하게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작물별 심는 시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이 카페에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